HPSP 오랜만에 좀 들어온 듯한 종목이네요. 57,000원에 20% 비중 보여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3.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900원 선에 거래 중인 HPSP. 오늘 반도체 소부장 3대장이라고 하죠. 이 HPSP 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모두가 3%에서 4%대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문제는 매수 단가가 높아도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와. 비중 20%. 와. 높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자, 우선 종목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문제는 이제 단가인데 20%도 다 더 그 이상 늘리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이거는 뭐 여력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매수는 보통 이 정도 20%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는 잘 아실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실수 같은 게 뭐냐면요. 종목을 그냥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솟구쳤던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종목마다 그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뭉쳐 있잖아요. 나 이 종목 괜찮아. 그럼 이 종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종목은 또 이렇게 있고. 그렇죠? 아예 이 종목을 쳐다도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목이 패턴, 움직임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는 사람들이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종목 차트에도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이 종목으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종목 또 하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서 올려치고 급등이 연달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지없이 빠져요. 근데 이제 거기 꼭대기에서 매수를 거의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빠지는 건데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뭐 길게는 3, 4개월 뭐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이건 그렇긴 한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상으로 그래도 얘가 지켰었던 라인이 있었던 거야. 뭐죠? 60일선에 대한 그 포인트는 있었어요. 다시 볼게요. 60일선, 120일선 요거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라인 보면. 여긴 요 땐 60일이었고 요 땐 120일이었고. 그쵸? 근데 차트를 다시 뒤로 돌려보자면 깨버리게 돼버리죠. 깼어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월, 4월 때 60 깨고 120 깨고. 그때는 우선은 뭐 합니까? 최근 전에 60일 선을 라인 지켰기 때문에 이때 지키는 거 봐야 되는데 못 지켰으면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을 감내가 안 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120일까지 깨버리니까 차트가 완전 무너져 버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도의 차트를 보고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단 라인을 잡아요. 잡고 나서 이렇게 깨져버리고 한 몇 달 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못 올라오면은 버려야 돼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회복이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인 건데 사실 HPSP 뭐 회사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뭘 기다려야 되냐면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죠. 시장은요, 지금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아요. 가상화폐로 다 딸려 들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7천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10만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전략 자산으로도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난립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죠. 이게 또 우리나라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장에 이번 주 뭐 있습니까? FOMC. 오늘적인가? 그 다음에 BOJ.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 그 다음 달 뭐 있습니까? 트럼프 이기 출범. 그러니까 1월까지는 계속 시끄러워. 근데 또 우리는 뭐가 있죠? 탄핵 관련돼서 이제 또 판결 부분 또 기다려봐야 돼. 계속 시끄러운 거야.
뭔가 모르게 계속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게 다 해결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년 2분기. 빠르면 1분기 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다? 되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증권가들이 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상저하고. 그러면 HBSP 같은 이런 약간 중형 대형급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지금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이오테크 다 이런 종목 마찬가지. 언제 갈까요? 빨라야 내년 1분기 말. 본격적인 상승 자체가. 좀 늦으면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신 요거는 사실 단가를 낮춰야 돼요. 정상적인 범주 내려면 이 단가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지금 딱 반 떨어지신 건데 내년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쯤 봤을 때 시장에 좀 시끄러운 게 사라져. 좀 안정돼. 그렇죠? 그리고 외인들의 이 매도세 자체도 좀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주식시장에 조금 호의적이야.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돼야 될까요? 가상화폐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상화폐 하락은 언제쯤 나올까요? 트럼프 위기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능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하락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뭐다? 말씀드린 1분기 말, 2분기 이렇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단가 낮추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알죠? 요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단가는 최소한 얼마까지 낮추시는 게 좋냐면 4만 원대. 왜? 여기에 횡보하는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까지는 그래도 반등 흐름이 있을 거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놔두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올라올 거예요. 내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우선은 차분하게 보시고 홀딩하시고 말씀드렸던 이 전략적인 내용도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4만 원 선까지 단가 낮추시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두산 퓨얼셀 1.2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7,1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이 두산 그룹주들 흐름 보자면요. 그나마 좀 두산 퓨얼셀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정책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두산 퓨얼셀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정책주로서의 이런 모멘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수소 연료전지 뭐 이거 등등해서 이슈는 좋은데요.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단가는 21,000원대이시고 라인을 그어보죠. 여기쯤 이제 여기쯤에 이제 매수하고 계시네요. 종목이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조금 그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2020년도 때 보시면은 이런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쫙. 근데 사실 이걸 뒤로 당겨보자면은 저때 당시하고는 너무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일시적으로 한번 있긴 했어요. 한번 있었는데 요때 좀 붙어 있긴 했었지만서도 그렇게 연속성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틀 동안 첫날 급등 나오고 5월 22일 날 그 다음에 윗골이 달면서 밀리면서 거래량 터졌죠. 상당 부분 정리가 있었을 거예요. 매도가 있었고 손 안 대고 있다가 천천히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사실 두산 퓨얼셀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는 것도 뭐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재미는 없을 거예요. 이슈가 좀 붙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수급 상황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두산 퓨얼셀의 수급은 전반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쪽의 수급 상황은 맞지만 이 수급 상황을 보고서 이거 좋은데 매수 들어가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수급이 죽어있지도 않아. 조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만하다고 말씀드려요. 우선 1차적으로는 1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리에 눈에 들어오네요. 25,000원짜리. 기다리시면은 25,000원대 회복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자리를 짚었냐면 일전에 이제 여기 이제 저점 자리도 체크가 좀 됐던 자리가 있고요. 나름의 이제 그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25,000원선 근처 자리라고 할까요? 조금 못 간다면 24,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 자리입니다. 근데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만 노리지 마시고 차분하게만 보유하신다면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른 부분에 종목의 움직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재미없으시더라도. 시간 걸리지만 올라올 것 같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만 9천 원의 매수가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JYP 엔터테인먼트 3.56%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JYP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각 SM도 마찬가지로 약 3%대 약세 보이고 있고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터사 전반이 오늘은 좀 현재 눌림목 구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별한 악재가 딱히 잡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 눌리는 걸까요? 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회사의 거래량도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의 요 차트 상황인데요. 아래는 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확연히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이랑 너무 달라요. 그죠? 네. 요때 일시적으로 나왔었던 것들은 딱히 없습니다. 블록들이었나? 뭔가 모르겠습니다. 요런 전체적인 거래량 보시면 됩니다. 요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약간 눌리는 모습에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궁금한 거는 언제 사셨을까? 이전 과거이신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매수가가 왔다가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신 것 같긴 해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포인트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JYP 엔터가 요즘 회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잘 커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잘 나와요. 매출도 우선 작년치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특히 연말에 12월과 1월 연초에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반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중만 올라온다면 줄이시면 되고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이게 7만 원, 8만 원대가 아니라 우선 9만 원대 안착이 필요해요. 9만 원대도 현재 추이상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좀 있네요. 10만 원까지도 열어야 되겠는데 10만, 11만 원까지 홀딩하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